오늘 이 이야기는 조금 조용하게 시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쯤 가슴속에 묻어뒀던 이야기, 가족이라는 이름에 관해 말해보려 하거든요. 가족은 따뜻하고 든든하고 늘 내 편이어야 할 것 같은 존재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그 이름 때문에 더 아프고 더 외롭고 더 많이 울었던 순간들이 있죠. 기대했기에 실망하고 사랑했기에 더 상처받았던 그런 날들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이번 오디오북에서는 가족이라는 이름에 기대어 울고 싶었던 날이라는 주제로 10가지 마음의 장면을 나눠보려 합니다. 그날의 감정들을 꾹꾹 눌러 삼켰던 분들이라면 오늘만큼은 조금 기대어 쉬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당신의 기억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볼게요. 첫째,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았던 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정작 나만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식탁에 앉아 있는데 대화에 낄 틈이 없어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말 꺼내보려 했지만 결국 또 예민하냐는 말에 삼켰죠. 다들 바쁘다며 지나친 날, 나는 왜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을까 하고 혼잣말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그런 마음을 억누르기보다 잠깐은 스스로를 토닥이며 혼잣말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내 편이야. 그 말 하나가 힘이 되어줄 수 있어요. 둘째,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큰 상처가 될 때 타인의 말보다 가족의 말 한마디가 훨씬 더 깊이 박힐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걸 왜 이제 말해? 라는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었지만 엄마는 맨날 몰라라는 말에 눈물이 났어요. 사소한 잔소리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서러워서 혼자 울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상처받은 마음을 꼭꼭 숨기지 말고 글로라도 써보거나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털어놓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시작돼요. 셋째, 고마움을 표현받지 못해 서운했던 날. 가족에게는 당연해지는 게 많잖아요. 내가 하는 수고나 배려도 어느 순간 당연한 일처럼 되어버리니까요. 예를 들면 식구들 밥 해주고 치워도 수고했어 한마디가 없어서 허탈했어요. 생일 아침인데 아무 말이 없어 하루 종일 휴대폰만 쳐다봤죠. 늘 해오던 거니까라는 말이 왜 그렇게 서운하던지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내가 나 자신에게 고마워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수고했어. 오늘도 잘했어. 그런 말은 꼭 타인이 해줘야만 힘이 되지는 않거든요. 넷째, 이해받고 싶었던 날. 외로움만 느꼈을 때 사소한 이야기 하나에도 응, 그래 하고 들어주는 사람이 가족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속상했던 일을 털어놨는데 그건 내가 잘못했지라는 말이 돌아왔어요. 기댈 데 없어 가족에게 전화했는데 다짜고짜 왜 또? 라는 말이 먼저였어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 또 하냐는 소리에 입을 다물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지금 당장은 이해받지 못해도 나 스스로의 이야기를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먼저 들어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다섯째, 가족이지만 너무 먼 사람처럼 느껴졌던 날. 같은 집에 있어도 같은 시간 속에 있어도 어쩔 땐 가족이 너무 멀게 느껴져요. 예를 들면 거실에 함께 앉아 있었지만 대화 한마디 없이 TV만 보고 있었어요. 명절인데도 각자 방에 들어가 휴대폰만 보는 모습에 괜히 울컥했어요. 같이 밥 먹으면서도 마주치는 눈빛조차 낯설게 느껴졌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서운함을 그대로 품기보다 작은 말 한마디라도 먼저 건네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땠어? 그 말 한 줄이 거리를 좁힐 수 있어요. 여섯째,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했던 순간.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말. 그 말에 너무 많은 감정들을 꾹꾹 눌러 담으며 살아왔죠. 예를 들면 속상한 말을 들었지만 부모니까 하며 꾹 참았어요. 억울했지만 가족끼리 싸워서 뭐하냐는 생각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참는 게 낫지 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참는 게 꼭 사랑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때로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해주거든요. 일곱째, 말보다 눈빛이 서운했던 날. 가족은 말보다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죠. 그 차가운 눈빛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심히 건넨 눈빛 하나에 나는 중요하지 않구나 싶었어요. 내 얘기를 듣는 내내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아서 괜히 위축됐어요. 기다렸던 응원이 아니라 무심한 표정이 돌아왔을 때 울컥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상대의 반응보다 내 감정을 먼저 돌보는 거예요. 그 눈빛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마음을 지키는 데 집중해도 괜찮습니다. 여덟째, 가족에게조차 내 진심이 닿지 않을 때. 진심은 늘 닿을 거라 믿었지만 가족이기에 더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간섭하지 말라는 말이 돌아왔어요. 걱정돼서 했던 말이 싸움의 시작이 됐고 서로 멀어졌어요. 한 번쯤은 알아주겠지 했던 내 마음이 끝내 닿지 않아 허탈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진심이 언제나 곧바로 이해받을 순 없다는 걸 인정하고 조금 천천히 돌아가는 마음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홉째, 사랑하고 있는데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던 날. 사랑은 분명한데 자꾸만 어긋나고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자식에게 좋은 말만 하고 싶었는데 늘 잔소리처럼 들리는 것 같았어요. 가까워지고 싶어 노력하는데
자꾸만 피하는 눈빛에 상처받았어요.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하려 해도 어색한 공기가 나를 주춤하게 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사랑이라는 감정만큼은 숨기지 말고 표현하는 데 익숙해지려 노력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거든요. 열째, 그래도 결국 가족이라서 버텼던 날. 가족이란 존재는 가장 아프게 하지만 결국 가장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하죠. 예를 들면 서운함이 쌓였지만 결국 내가 먼저 문을 열었어요. 많은 말을 참았지만 어느 날 그들이 먼저 내 손을 잡아줬어요. 울고 싶었던 날 가족의 작은 안부 인사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됐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가족이기에 더 어렵지만 가족이기에 더 용기 낼 수 있다는 걸 믿어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시 마음을 열게 해줄지도 몰라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감정을 품고 살아왔어요. 기대와 실망, 사랑과 서운함, 그리고 가끔은 눈물 나도록 외로운 마음까지.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결국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 상처가 있었다는 건 애정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이제는 조금 나 자신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건네보세요. 기대어 울고 싶었던 그날의 마음을 천천히 조용히 안아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당신의 하루가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